어머니는 목련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쓴 수필 중에 어머니의 목련 예찬을 어머니 표현 그대로 받아 적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련은 너무나 깨끗하여 단순히 깨끗함을 지나 어떤 고귀함을 느끼게 한다. 한창 피어나는 목련나무를 한동안 바라보면 그 고귀함이 오히려 오만하게까지 보여 인간이다 보니 자꾸만 결점을 잡아보려고 해도 티만한 결점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저 백목련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꾸미고 돋보이려고 하는데 목련은 그 아무런 꾸밈이 없다. 이른 봄 잎새 한 장의 도움도 없이 앙상한 가지 정상에서 꽃만 피어 하늘로 치솟는 듯 새하얀 묘한 꽃잎 사이로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은은한 그 향기. 또 꽃잎이 미처 시들기 전에 바늘끝만한 흠도 나지 않았건만 미련 없이 떨어지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너무나 아쉬움과 미련을 갖게 한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목련과 어머니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 향긋한 향기를 뿜고 있는 꽃을 보면 굳이 부르지 않아도 자꾸 그 곁에 가고 싶어지듯 어머니 주변의 사람들 역시 항상 어머니 곁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른 삶 그 자체에서 우러나는 단정함과 고매함의 향기를 지녔던 어머니는 주위에 그 향을 퍼뜨리면서 큰 기쁨과 평화로움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때로는 장미가 되고 싶고 때로는 튤립이 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위, 환경, 생김새가 모두 다르지만 각자의 환경 안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면 그 훌륭함이나 아름다움이 돋보이듯 어머니는 목련처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선택받은 은혜를 최대한 반사하기 위해 노력하며 산 분입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대범한 용기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머니를 통해 용기를 얻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행동을 주시할 때였습니다. 5.16 혁명이 있던 날 동료 군인의 부인들이 어머니에게 달려와 불안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침착하게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에 따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불안과 긴장을 털어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67년 3월 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아버지의 유세 모습을 보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어머니가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연설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 옆에 있던 여학생이 어머니를 알아보고는 같이 온 친구들과 함께 공책과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유 여사님,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러자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위에 있던 청중들이 어머니를 보려고 밀고 밀리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설보다도 어머니의 느닷없는 출연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 청중들의 시선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는 특유의 용기와 기지를 발휘하였습니다. 문으로 빨리 몸을 피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어머니는 대통령이 서 있는 연단으로 곧장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청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하고 비어있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동은 일시에 가라앉고 아버지는 다시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총탄을 맞고도 의연히 끝까지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던 것도 때때로 빛을 발하던 대담한 용기와 의지가 어머니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련과도 같이 은은한 향기를 지니며 살고 싶어 했던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면서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조용히 있기보다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그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층의 사람이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에 대하여서는 무척 각별해서 노인들을 돌볼 때 식사가 부족하면 라면이라도 손수 한 그릇 더 떠다 드리고 라면도 노인들이 드시기 좋도록 느끼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면이 입에 맞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따로 빵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어린이들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깊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970년 7월 25일 어머니는 어린이 회관을 지었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고 입을 것이 변변치 않은 아이들에게 옷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기에 잘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관 내에는 아이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자랄 수 있도록 과학관을 만들고 아이들의 감성을 위해 예능부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회관에 들러서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 액자를 보고 말씀했습니다. 액자가 너무 높이 걸려있군요. 어른이 보기에는 알맞은 위치인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키를 낮추세요. 어린이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라는 것이 어린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근본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이에게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보아주는 어른들의 존재야말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1973년 어린이 회관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넘겨주고 한국 미래의 기둥들이 마음껏 뛰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린이 대공원 옆에 어린이 회관을 새로 짓기로 했을 때 어머니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모든 구조를 넓게 한다. 둘째, 외양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의 아름다움을 살린다. 셋째, 3층 이상 높이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10월 2일에 이루어진 이 새로운 어린이 회관의 개관을 어머니는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코를 훌쩍거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콧물을 닦아주던 어머니. 어린이 회관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자극성 있는 음식은 해로우니 내 집의 아이들을 위한 음식처럼 만들라고 신신당부하던 어머니. 행여라도 이 버스를 타고 가다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며 어린이 회관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지시켰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하여 아버지는 해같이 밝고 꽃처럼 아름답게 슬기를 키우는 어린이나라라는 휘호를 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어찌 보면 자연을 향한 겸손한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어머니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건 식물이건 어머니는 모든 생명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1972년 봄, 어머니와 함께 아침 안개가 자욱한 청와대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안개 속의 나무들이 흐릿한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산비탈 쪽으로 걷던 어머니가 가던 발길을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였는데 자세히 보니 길에 떨어진 미나리 한 줄기를 주워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미나리는 이미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혀 있었으나 어머니는 그 미나리를 들어 저에게 한번 보이더니 버리지 않고 개울 옆에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어머니는 산책을 할 때마다 그 미나리를 살피며 살아나는지 어떤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얼마 후 개울가에 그 미나리가 새파랗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탄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끝나면 양지 바른 시골에서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 하던 어머니는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속에 많은 것을 담고 산 분이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시인들을 좋아했습니다. 처녀 시집을 내는 시인들이나 오랫동안 시집을 내지 못한 분들이 시집을 내도록 도와주어서 1968년에서 1970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60여 권에 이르는 시집이 나오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신은 서예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예에 집착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였으며 1973년 초부터는 항상 거처하는 방에 조그마한 서예용 책상을 마련해 두고 틈이 날 때마다 서예에 몰두하였습니다. 걱정스럽거나 고달플 때 언제나 책상 앞에서 단정히 붓을 잡던 모습은 마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려 정리하는 도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먹을 갈아드리곤 했지만 세상의 시름을 잠재우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또 다른 힘이 느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아내로서 알뜰하게 살림 잘하는 현명하고 자유로운 주부이고 월급이 적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내주자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배웠어요. 올바름, 지혜, 성실성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이를 한치 어긋남 없이 행하신 어머니. 그 모습에 인간을 향한 따뜻함까지 잃지 않았던 어머니. 그러한 어머니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제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